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인 우리 조형처럼 한번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한번 썰을 풀어볼 얘기는 제가 일본 여행을 갈 때마다 겪었던 일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해외여행을 5번을 가봤어요. 5번. 그 중에 한 번은 이제 괌을 가족여행을 갔었는데 그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논해로 제외하고 제가 일본 여행을 4번을 가는데 이 4번이 전부 다 오사카 여행이었어요. 이 4번의 여행에 대해서 한번 제가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게 된 게 오사카예요. 사실 이 첫 번째 해외여행을 준비할 때는 전혀 다른 문제가 있진 않았어요. 뭐 여권 같은 것도 잘 발급을 받았고 숙소도 잘 예약을 했고 비행기도 그때 당시에 가장 비행기 값이 싸다고 생각했던 피치 못할 때 타는 피치항공을 예약을 했고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여행을 가기 딱 전날이었죠. 그때 당시에 태풍이 오고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 어떤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저희가 타려고 했던 비행기 시간이 오후 10시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갑자기 전날이 그게 취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참담했죠.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우리 첫 비행기라도 어떻게든 바꿔서 탈 수 있게 새벽에 가보자. 그래서 저와 친구들은 새벽 4시경에 인천공항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 상주하고 있던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일단은 잠시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다렸더니 다행히도 시간을 바꿔서 자리도 제일 앞에 자리, 피치항공은 제일 앞에 자리가 아니면은 너무 좁아가지고 타기가 정말 힘든데 제일 앞에 자리, 돈을 내야만 탈 수 있는 피치항공의 제일 앞자리를 타서 첫 번째 여행 때는 굉장히 무난하게 여행을 잘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원래는 이제 계획되진 않았었는데 첫 번째 해외여행이 너무나도 아쉬웠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서 정말 아쉬움 없이 일본을 한번 다시 즐기고 와보자. 그 당시에 제가 첫 번째 오사카 여행이 너무나도 즐거웠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보고 싶었거든요. 2018년 1월에 제가 오사카 여행을 다시 계획하게 됩니다. 그래서 1월에 가는 여행인 만큼 제가 9월 정도에 다시 비행기를 예약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도 전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피치항공을 예약을 했고 그리고 숙소도 굉장히 좋은 가격에 제가 그때 당시에 여행 일정이 7박 8일이었는데 7박 8일에 36만 원이라는 가격에 에어비앤비로 숙소를 예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알았어야 돼요. 그 가격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그래서 여차저차 준비해가지고 1월 여행인 만큼 태풍의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뭐 비행기는 전혀 문제 없이 타게 되었고 일본에도 무사히 도착을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라피트도 이용을 하게 돼가지고 지난번 여행 때 지하철을 탔는데 그냥 돈이 조금 있으면 라피트를 타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도착을 해가지고 여차저차해서 숙소를 찾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건물의 입구를 보는 순간 이거 뭔가 잘못되었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 제가 잡았던 숙소의 위치가 난카이 남바역 근처였는데 숙소가 굉장히 허물었어요. 숙소 건물의 입구에 문이 닫히는 순간 굉장히 밖과 차단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굉장히 뭔가 건물 자체가 너무나도 노후된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건물에 들어가면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서 이건 뭔가 잘못되었는데 생각을 하게 되었죠. 에어비앤비 어플로 보았던 숙소의 사진은 너무나도 깔끔하고 좋았기 때문에 제발 내부만이라도 좋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치만 저는 해외여행 초보였고 에어비앤비 이용도 초보였기 때문에 후기들을 굉장히 잘 찾아봐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숙소로 들어가게 되었죠. 숙소로 들어가는데 그때 당시에 1월 오사카는 한국보다는 따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안 추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된 게 숙소 안이 건물 밖보다도 더 추웠어요. 일단 발이 얼어붙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숙소에 딱 도착하자마자 정말 참담했죠.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숙소를 둘러보기 시작했는데 이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정말 사진을 잘 찍는 친구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정말 사진과는 다른 숙소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공 아파트에 살았었는데 그런 주공 아파트가 생각날 정도의 그런 노후한 정말 옛날 그런 집이 제 눈앞에 펼쳐져 있더라고요. 정말 추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일본은 보일러, 우리나라처럼 그런 보일러 시스템이 없잖아요. 있는 집들도 있지만 노후된 집은 일단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로가 2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기로 작동하는 난로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가스로 작동하는, 정말 우리가 그 집에서 쓰는 도시가스 있죠? 그 가스가 연결되어서 작동되는 그 난로가 이렇게 딱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전기 난로는 전원을 켜도 따뜻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가스난로. 이 가스난로는 따뜻은 해지는데 그 주변만 따뜻해지고 방까지 따뜻해지지가 않더라고요. 가스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방까지 이 난로를 가져올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가져올 수 있다 하여도 뭔가 이 가스를 계속 밤새 틀어놓고 있는다는 게 뭔가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가스 난로도 맘 놓고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대망의 화장실. 제가 화장실은 조금 민감하거든요. 일단 화장실 바닥이 옛날 대중목욕탕을 가면 있는 그 하늘색 타일 아시나요? 네모난 요만한 조그만한 네모난 타일이 여러 개 박혀있는 그런 바닥과 벽, 그리고 변기도 정말 공중화장실에나 있을 법한 그런 변기. 그래도 따뜻한 물은 잘 나왔어요. 그거라도 위안을 삼았어야 했죠. 다른 요소들의 문제는 없었지만, 뭐 돈을 잃어버린다거나 그런 문제들은 없었지만 1박 8일에 36만 원이었을 때 저는 알았어야 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그때 당시에 전기 찜질기를 챙겨갔었거든요. 이 전기 찜질기가 무거워서 가져가지 말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제 자신을 탓했습니다. 다행히 가져간 것이 너무나도 다행으로 여겼고, 그게 없었다면 아마 저는 여행도 못 즐기고 감기가 걸려서 7박 8일 동안 그 망할 숙소에만 누워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지금은 그 호스트 그 숙소 열지 않았던데 앞으로도 열지 않았으면 해요. 그리고 다음은 저희 세 번째 오사카 여행입니다. 이 세 번째 오사카 여행은 같은 해인 2018년 여름에 진행된 여행이었어요. 원래 그때 당시에 후쿠오카를 가려고 했는데 저와 같이 여행을 가려던 지인분들이 오사카에 너무나도 가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름에 유니버셜을 너무나도 가고 싶어 해서 급하게 바꾸게 되었어요. 근데 뭐 저는 어쨌거나 일본 여행을 좋아했기 때문에 오사카 여행 그렇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또 다시 에어비앤비를 이용하게 되었어요. 저의 예전 영상 중에 에어비앤비 숙소가 갑자기 취소 뭐 있어요. 제목의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보시면은 좀 더 이해가 수월하게 되실 텐데, 그때 당시에 에어비앤비의 문제가 뭐가 있었냐? 에어비앤비의 문제라기보다는 일본의 문제였어요. 그때 당시에 일본의 주택법이 바뀌면서 에어비앤비 호스트들이 그 관할 시청 같은 곳에다가 일정 금액의 돈을 지불을 하고 따로 그 숙소를 등록을 시켰어야 됐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숙소를 예약할 때 시점이 그 문제 때문에 숙소들의 예약 취소 건들이 많이 발생할 때였어요. 제가 첫 번째로 발견했던 숙소를 예약을 했는데 이게 갑자기 취소가 되더라고요. 여기서 멈췄어도 괜찮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에어비앤비를 예약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에어비앤비 숙소를 고수했느냐, 호텔은 너무나도 비쌌고 캡슐 호텔은 뭔가 여행의 그런 자유도가 떨어지는 점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적정 사이 에어비앤비가 적당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에어비앤비 숙소를 총 2번을 예약을 했는데 이 2번 모두 취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숙소를 예약을 하게 되었죠. 근데 이 세 번째 숙소는 위치도 정말 좋았고 호스트분도 정말 좋았고 숙소 자체도 정말 깔끔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도 무사히 잘 탔고 숙소도 잘 갔어요. 그래서 처음 날 갔는데 일본의 날씨도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습하고 더웠기 때문에 일본은 그때 당시 습하지가 않았거든요. 한 며칠 동안은. 정말 이번 여행은 문제가 없구나. 비록 여행을 가기 전에 숙소에 문제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행 자체 이번에는 문제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또다시 태풍이 오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를 관통할 것만 같았던 그 태풍이 방향을 틀어서 일본 오사카 지역 쪽으로 오게 되었죠. 오사카 지역만이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 당시에 일본을 관통하는 그런 태풍이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때 당시에 막 일본 그 간사이 공항으로 가는 다리가 붕괴되었고 뭐 이런,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고립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렇게 고립되진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 문제에 봉착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돌아가기로 한 날짜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는 5박 6일로 갔었는데 마지막 5박째 밤이었죠. 친구들과 함께 재밌게 밤거리를 배회하고 돌아다니고 이제 돌아가는데 갑자기 메일 한 통이 왔습니다. 결항이 되었다는
제가 타기로 한 비행기가 결항이 되었다는 그런 소식의 메리였죠. 그때 당시에도 제가 피치항공을 이용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 이후로 피치항공은 이용하지 않습니다. 피치항공은 정내미가 떨어졌어요.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또다시 그냥 무작정 간사이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짐도 다 챙겨서요. 이제 저는 돌아갈 곳이 없어요. 오직 돌아갈 곳은 대한민국에 있는 저의 집뿐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는데 친구들은 그때 당시에 티웨이 항공을 이용을 했거든요. 근데 티웨이 항공은 결항이 되지 않았고 그 흔들리는 와중에도 비행기는 잘 떠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타는 항공사는 피치항공, 피치 못할 때 타는 그 피치항공. 저는 그곳에 참담한 소식밖에 들을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는 어쩔 수 없이 결항을 해야 했고 탈 수 없었고 환불도 되지 않았고 비행기를 다른 날 타야 했는데 저는 다음 날이라도 탈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노숙 한 번 하면 되니까. 그치만 비행기는 이틀 후에나 탈 수 있었습니다. 오후 1시 비행기였죠. 저는 그 참담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해외에서 고아가 된 듯한 그런 느낌. 돌아가려고 해도 다다음 날이나 돌아갈 수 있는, 이틀이나 이곳에 더 있어야 하는 그때 당시 제게 엔화는 남아있지 않았고 저는 그렇게 다시 남바로 향했습니다. 다시 에어비앤비 숙소를 예약을 했고 편의점에서 ATM 기기를 통해서 엔화를 뽑았고 그렇게 해서 일본에서 2박 3일을 더 머물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다행히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그치만 제가 만약에 하루만 더 있었더라면 고립까지 되었을 겁니다. 그때 당시 고립되었으실 분들 정말 그 마음 참담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마음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하루만 더 있었다면 그분들과 함께 했어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사카 3번의 여행 동안 단 한 번도 순탄하게 여행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첫 번째는 태풍 때문에 비행기 결항, 그래서 아침에 일찍 가서 다른 비행기 탑승. 두 번째는 숙소의 문제가 너무나도 컸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2번의 숙소 취소와 그리고 한국으로 바로 돌아가지 못하고 2박 3일 동안 다시 일본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죠. 왜 이런지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뭐 일본하고 안 맞나 봐요. 저는 일본 여행이 너무나도 좋은데 제가 일본 여행 갈 때마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대망의 네 번째, 요거는 이제 제 올해 2019년 2월에 있었던 일본 오사카 여행입니다. 이때 당시에도 제가 또 에어비앤비를 이용했어요. 그렇게 당해놓고 왜 자꾸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에어비앤비를 이용했는데 정말 문제가 없었어요. 숙소 위치도 너무나도 좋았고 숙소도 깔끔했고 호스트도 너무나도 친절했고 유키상 보고 싶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비행기는 가격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았고 그리고 피치항공은 도저히 탈 수 없었기 때문에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일단 문제가 없어요. 뭐 그런 결항 문제가 있고 해도 한국 항공사기 때문에 굉장히 의사소통도 원활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대응도 정말 잘 해주고 문제는 다른 곳에서 또 일어나게 되었죠. 비행기를 이제 타려고 공항에 도착을 하고 출국 심사도 다 받고 면세점에서 밥을 먹기 전에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라인으로 저희 일본 호스트 분께서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그치만 일본어였어요.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본적인 정말 뭐 고래 히토츠 쿠다사이 뭐 이런 기본적인 그런 식당에서나 쓸 수 있는 그런 의사소통 말고는 전혀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번역기를 통해서 라인 톡으로 대화를 하기 시작했죠. 얘기는 간단했어요. 저희가 예약한 숙소가 누수가 터져서 숙소를 이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숙소를 이용하려면은 남바역에서 내정거장 떨어진 숙소를 이용했어야 했는데 그건 너무나도 멀었고 저희 또 교통비도 계속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취소를 하고 결국에는 다른 숙소를 예약하게 되었어요. 다른 숙소를 예약을 했는데 이 숙소를 예약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래서 숙소를 하고 일본에 도착을 해서 그 저희가 예약한 숙소의 위치로 잘 찾아갔습니다. 그치만 그곳에는 그 숙소가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마침 에어비앤비 호스트에게서 연락이 한 통이 왔습니다. 그 방은 꽉 차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을 이용하십시오 하면서 4정거장보다도 먼 6정거장이나 떨어진 숙소를 이용해달라는 연락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저희는 그럴 수 없다. 싸우기 시작했죠. 호스트는 그럼 알아서 해라. 저희는 그럼 에어비앤비 회사 측에 연락을 하겠다. 그쪽이랑 알아서 해라. 우리는 절대 그곳을 쓸 수 없다. 환불해달라.
저희가 에어비앤비 회사 얘기를 시작하니까 그 호스트도 겁을 먹었더라고요. 저희가 한국인인 걸 알고 여행객인 걸 알고 장난을 친 거였어요. 그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저희는 호텔을 예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호텔을 예약하지 않으면 갈 곳이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다른 무언가를 사려고 모아놨던 돈을 호텔 예약에 다 써버렸고, 물론 에어비앤비로부터 일정 금액의 환불도 받았고 했지만 왜 내가 일본 여행을 갈 때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정말 참담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첫날 밤은 정말 이미 어둑어둑했고, 그때 당시에 저녁 8시 경이었어요. 있지도 않은 숙소 앞을 배회하면서 어떡하냐, 우리 갈 곳 없다, 우리 노숙해야 되냐, 4박 5일 동안 일본에서 노숙해야 되냐, 그러면서 그 밤거리를 배회했었죠. 그리고 대망의 이번 5번째 여행, 이번에는 항공사도 TA로 예약을 했고 또 숙소도 그냥 이번엔 호텔에 예약을 했습니다. 어차피 2박 3일밖에 되지 않는 일정이고, 그리고 같은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당분간 일본 여행을 갈 때는 에어비앤비를 이용하지 않기로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일본 여행을 가실 때마다 문제가 있으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일본 여행이 순탄치만은 않았네요. 그래도 이렇게 일본 여행을 가고 싶다는 건 저도 이상한 놈 같네요. 네, 여튼 주절주절 저의 4번의 일본 여행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풀어보는 그런 썰 같은 영상이었습니다. 아, 호주는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재밌게 썰을 잘 풀죠? 저는 여튼 다음 영상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